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정세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데 어제 좀 찍다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8월 20일 군사 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발파 작업 정황 유사시 수도권 침투용 전술도로 작업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사실 위험보다는 언젠가 그게 뭐라 하죠? 리일리의 법칙이었나? 작은 것들이 모이다가 결국에는 큰 게 터진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힌트를 주는 것 같고 8월 20 일에 또 다른 내용들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서 무기를 밀수출했던 중국인 남성이 8년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12월 4 일에 중국에서 중국인 출신인 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북한에 수출을 했다. 그러다 딱 걸린 게 12월 4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에서야 뒤늦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뒤늦게 인지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4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힌트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이거 기습적으로 북한이 무기를 수입을 해서 남침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8월 20 일. 자, 뭐 국내 정세는 뭐 깊게 볼 건 없고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국제 정세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이제 상황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저도 만약에 미국 시민이면은 정말 자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석유 가격 떨어뜨려야 된다. 주식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관세 부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돈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투자 확인도 받고 그냥 뭐 나쁠 게 없어요 사실. 이대로만 간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4 월부터 지금까지 좀 평화의 기간이었을까요? 일단 잠깐 멈춘 것 같았죠 4 월부터. 근데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왔을 때는 뭔가 군사적인 분쟁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월 달에는 인도랑 파키스탄, 6월 달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에서도 이제 공습 작전이 있었죠. 르 라이징 라이언이었나? 떠오르는 태양이었나? 이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7 월에는 태국, 캄보디아.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곳들도 있었는데 종전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여기서 결국에는 저는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휴전을 했다고 해도 종전을 했다 해도 다른 게 그냥 재무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안 터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랑 이제 나토 국가들이랑 싸울 것 같고 결국엔 싸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느낌이 아니지. 과거 사이클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승리한 쪽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그런 이제 패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역 루트를 이제 장악하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패권을 이제 두고서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이제 화폐 패권 디지털 패권도 있고 여러 가지 패권들이 굉장히 싸움들이 있어요. 데스 게임처럼 지금 이제 놓여진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이었나요? 수배를 좀 내렸습니다. 수배를 내렸고 현상 수배금이 이제 700억 억인가 750억 정도가 돼요. 지금 다른 곳으로 망명을 간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베네수엘라에 또 작전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랑 미국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모든 힘을 베네수엘라에 쓰진 않을 겁니다. 마치 뭐 과거의 이라크 전쟁처럼 말이죠. 다만 이건 일종의 경고라고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정말 보이지 않게 흐름들이 패턴들이 좀 깨지고 있거든요.
그 패턴과 흐름이 깨진다라는 게 자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 이 과정에서 근데 온전히 지금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 휴전되고서 온전히 아시아에 있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이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예정이라고도 하죠. 카르텔과의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물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맡은 역할일 겁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과제고 지금 많이 밀려져 왔었고, 근데 꽤나 쉽게 흘러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힘써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좀 이제 종전시키고 다 정리시키고 나서 몇몇 군데만 이렇게 집중하면은 딱 좋았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나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또 이제 엄청 나쁘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이제 일거리가 많아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들로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서 쏠려 있을 때 기습적으로 뭔가 그런 다른 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한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내비치고 있죠. 서한도 거부를 했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를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기 때 일기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평화 협상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 최초죠. 최초로 이제 그 북한에 또 이제 만남이 있었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제 평화 통일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2025년에 와서 평화 통일을 간다?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전에 6.25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도 솔직히 지금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였던 골든돔 국방비를 많이 또 이제 늘려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방비 늘리고 있고 방어 기지가 됐던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GDP의 5%까지 막 늘리기도 하고 전시 경제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전시 경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안 하고 있어요. 어디만. 근데 그런 상황인데 북한도 이제 골든돔이 출시가 되는 순간 이제는 핵으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모르죠. 북한만 움직일까 그때쯤이면? 아닐 겁니다. 그때쯤이면 북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명한 건 러시아는 나토와 싸우게 될 거고요. 이제 북한이 움직이면 양안도 움직일 것이고, 양안이랑 이제 북한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양안이랑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한미일로 돼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집권하던 기간 때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미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 세력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노선을 텄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선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분쟁 발생이 되면은 그 나토에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도. 왜냐하면 아니 당장에 태평양 이 지역 넘어 가지고 일본이랑 뭐 이제 한반도랑 중국이랑 대만이랑 이쪽 해협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러시아 vs 나토만 딱 싸웠을 때는 일단 나토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 지금 만약에 동북아가 발생을 해 버리면 미국도 나토에 개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도. 개입돼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손쉽게 나토와 조금 더 수월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토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좀 배치를 좀 해 주세요.
종전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대선도 하겠으니까 "나토 가입 안 할게요. 대신에 미국 좀 해 달라." 근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군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여나 미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순간 그 나라는 사실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배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 오히려 그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나토가 싸우게 되고요. 그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오히려 이 신세력과 구세력 간의 싸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세력,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신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토 쪽에 이제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균형 싸움이 이제 힘 차이가 너무나도 이제 둘 다 세다 보니까 안 되는데 나토 vs 러시아면 나토도 그래도 할 만할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중국 vs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하면 대만이랑 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보다도 미국은 동북아고 러시아는 나토에서 이제 미국이 바이든 때처럼 지원이 안 될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 구조로 가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아직은 크루드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반응이 딱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어느 한순간에 트리거가 딱 터지는 순간 그 스노우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국제 정세 좀 이제 짧은 정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카니에 웨스트가 자체적인 민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솔직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오피셜 트럼프 초창기에 나왔던 것만큼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거나 펀더멘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펌프 덤프로 그냥 설거지되는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앞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민코인이 출시가 되고서 고점을 찍었으면은 대다수가 그거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홀더들이. 그걸 넘어서려면 엄청난 대불장이 와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 높지는 않아서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코인베이스 상장되면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 딱 이게 출시가 된 게 오히려 코인 시장에서는 좀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자, 이거 설명드릴 텐데 이것 또한 정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유일하게 리플 코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미 다 완전 이미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이 모든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10개 정도 빼고. 근데 그나마 2021 년에 고점을 탈환을 못 했던 게 바로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솔라나도 도달했고 리플도 도달했고 비트도 도달했어요. BNB도 도달하고. 근데 이더만 못 갔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더가 쇼 청산시키면서 독주를 하다가 이거 돌파를 하니까 뭔가 '알트코인 불장 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크게 줬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이더만 잠깐 갔다가 이더 떨어지니까 알트코인 또 똑같이 따라서 떨어집니다, 지금. 어. 엄청난 페이크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난이도인 겁니다. 예전이랑 확실히 좀 결이 달라졌어요. 21 년도와 2017 년도를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겁니다. 뉴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사실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 빼고는. 자, 근데 이제 다른 변화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이것도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자, 바로 OKB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거는 OKX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랑 이제 경쟁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탑 이제 중국계 거래소로 따지면은 이제 바이낸스 1 위. 중국계 거래소라기보다는 글로벌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코인베이스를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거래를 많이 하는 곳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져서 보면 어 전 세계로만 따져 볼게요. OKX랑 이제 코인베이스. OKX랑 코인베이스가 좀 이제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OKX랑 바이낸스. 이걸 그래프를 좀 이제 보면서
아니다. 이게 잠깐만 OKX랑 바이낸스. 네. 청산 물량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OKX랑 바이낸스는 경쟁 구조예요. 근데 BNB는 시총이 거의 한 150조 정도가 되고 OKB는 이거는 한 이제 5조 정도가 된단 한 7조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상승을 했던 거는 OKX 거래소 토큰을 소각을 했습니다. 2,100만 개만 남기고 몇 천만 개였나 몇 억 개였나 그걸 다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반영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유동성의 시작이라기보다는 BNB와 격차를 줄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펑자오는 이제 바이낸스 CEO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창펑자오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 CEO를 복귀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시장을 크게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고 해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바이낸스를 운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펑자원은 덱스 쪽이나 이런 새로운 신규 산업들을 이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때를 치고 올라갈 게 OKX 거래소이지 않을까? OKX에서 보면은 일본 기관들이랑 미국 기관들이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딱 봤을 때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이걸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평균적인 가격들을 몸값들을 올려놔서 OKXB, OKB 코인은 이거 선물 상장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가격 영향이 현물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로 BNB랑 비트랑 이런 것들이 한 10%에서 20% 떨어져요.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그러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이제 이 OKB 코인은 어느 정도 상승한 게 있으니까 가격 방어 좀 해주겠죠. 그리고 얘는 선물 상장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덤핑될 우려보다는 고래들이 다 들고 있으면은 덤핑이 막 이제 물량들 안 팔면은 그렇게 덤핑이 크게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선물 거래도 이제 미체결도 굉장히 적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곳에 상장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호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냐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하나의 거래소의 패권 싸움에서 이제 OKX가 수면 위로 좀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몸값을 올려가는 단계다. OKX 거래소는 지금 이제 일본이랑 미국 집계 기관들이 많이들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음. 이거는 글로벌 거래소를 겨냥을 한 거거든요. 글로벌 거래소. 그러니까 미국의 자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있겠지만 OKX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쓴단 말이죠.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는 웬만하면 미국인들이 많이 쓰고 그런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OKB 이 유동성은 불장의 시그널과 유동성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간격을 BNB랑 좀 이제 갭 차이를 좀 이제 낮추는 과정인 것 같고 BNB가 그래서 여기서 20% 정도 폭락하면 OKB는 지금까지 올랐던 게 있으니까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코인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왜냐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OKB 코인이 올라가니까 거래소 토큰인 BNB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풀매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순환 펌핑 기대를 해서. 근데 오히려 페이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카니에 웨스트도 솔라나 민코인 갑자기 출시를 했고 그러니까 시기상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엄청난 대폭락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 재료가 뭐가 될까? 원래 한 20일쯤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재료는 솔직히 지금 오늘까지가 잭슨홀 미팅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무난하게 금리 인하할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뭔가 어떤 다른 엄청난 큰 변수가 생겨서 비트나 이더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20% 정도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알트코인은 한 50% 폭락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 거래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레버리지 쓰는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불길합니다, 솔직히. 음.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정답은 없는데 이번 주 좀 쎄하네요. 일단 코인 쪽 좀 쎄야 합니다. 한 10%에서 20% 대폭락 나는 뭔가 사건이 하나 큰 게 터질 것 같아 이게.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선물 거래 조심들 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